때문에 이렇게 스트레스 이슈들이 없었겠죠. 또 위원장한테 전화를 받으려고 돼 있는데 수사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10년 전에 고발뉴스닷컴 이상호 기자의 고발뉴스라고 하는 홈페이지를 만들면서 그때 사실 어렸을 때 초년병 기자 생활을 할 때부터 너무 많은 사람을 구속시켰거든요. 그리고 너무 많은 사람을 다치는 걸 봤고, 근데 내가 도대체 이 기자직을 왜 하는 건지 되게 회의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홈페이지에도 담아놓은 얘기지만 내 국민의 산물이에요. 그러니까 고발은 사람에 대한 증오가 아니라 사회에 대한 사랑입니다. (2013년 7월 25일) 목요일 뉴스 독립군 데일리 고발 뉴스입니다. 삼성그룹 광고 대행사죠. 제일기획이 착한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컨설팅 해주는 사업을 시작한다고 해서 모처럼 웃을 일 없는 시민들 오늘 좀 웃으셨다고 합니다. 이 태양 기름 유출하고 전 국민에게 청소하게 만든 다음에 배상 책임 나 몰라라 하는 착한 삼성. 평화를 원하는 강정마을 사람들의 심장이죠. 구럼비 바위에다가 다이너마이트를 박아서 터뜨리고 있는 착한 삼성. 반도체 여공들의 백혈병 나 몰라라 하는 착한 삼성. 용산 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철거민 참사 또 남의 일이죠. 착한 삼성. 청와대와 국회, 검찰을 돈으로 매수하다가 걸렸지만 취재 기자만 벌준 착한 삼성. 국민적 고통의 배후에 늘 착한 삼성이 있었는데요. 그 삼성이 착한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를 시작한답니다. 여기에 자극받은 국정원, 혹시 민주적 선거관리 컨설팅 시작한다고 할까 솔직히 겁이 납니다. 이 프로그램은 어제보다 30분 늘었네요. 감사합니다. 모두 4,770분의 고발뉴스 정기구독 후원자 제공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교포들을 중심으로 일제의 위안부 강제 동원에 항의하는 평화의 소녀상 세우기 운동이 활발한데요. 일본 LA 총영사가 본국 정부를 등에 업고 격렬한 반대 운동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소녀상 운동 많이 위축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상황이 이런데도 우리 측 총영사는 며칠 뒤에 있을 소녀상 제막시조차 일본 눈치 보느라고 참석을 못할 것 같다고 합니다. LA 주재 일본 총영사인 준 리이미 씨가 평화의 소녀상 건립과 관련해 방해 압력을 행사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글렌데일시에 이어 평화의 소녀상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오렌지 카운티 부에나팍 시의회를 상대로 준 총영사가 일본 정부를 대표해 공식적인 반대 의사를 담은 경고 서한을 발송한 것입니다. 지난 23일 부에나팍 정기의회 소집 하루 전날 5명의 시의원 모두에게 발송된 이 서한 탓에 다음날 주요 안건으로 상정돼 있던 평화의 소녀상 건립안은 9월 초로 연기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발뉴스 확인 결과 이 서한은 모두 4장인데요. 지난 95년 일본 무라야마 총리의 사과문을 번역해 첨부하고 있습니다. 즉 일본의 공식 사과는 이미 오래전에 이뤄져 끝난 일이다라는 일본의 입장을 재차 천명한 것입니다. 이 서한은 한일 간에 청산되지 않은 역사에 대해 정보가 부족한 시의원들로 하여금 소녀상 건립 논의를 미루도록 하는데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에 앞서 준 총영사는 지난 21일에도 로스앤젤레스 타임즈에 일본 정부가 위안부 문제 등 과거사에 대해 이미 사죄했고 별도의 기금을 조성해 위로금 지급과 의료복지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는 궤변을 담은 기고를 발표해 한인사회의 분노를 일으킨 바 있습니다.
준 총영사의 이 같은 광폭 행보는 일본 아베 정부의 참의원 선거 승리 이후 강화되고 있는 극우화 경향과 맞물려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부에나팍시 밀로우 부시장은 일본 측의 조직적 압박이 실제로 먹히고 있는 분위기라고 전했습니다. 저한테만 온 게 아니고 저희 시의원, 시장까지 해서 이제 5명이거든요. 그 5분들이 다 받았고 제가 이제 뜯어보니까 거기에는 일본 총리가 자기들이 사과했던 그 편지가 일본 말로 들어있는 걸 번역해가지고 같이 들어있었습니다. 그걸 보니까 조금 아무래도 그 존경한다기보다는 존중이 가는 거죠. 왜냐하면 일본 총리와 일본 LA 총영사가 같이 편지를 보내서 우리가 사과를 했고 보상도 했고. 동포사회 역시 일본 측의 고강도 압박 전술에 적잖이 술렁이는 분위기입니다. 저희가 앞으로 계획하는 도시에 반발이 심할 것 같습니다. 이제 총영사까지 나서서 편지를 보내고 하는 거 보니까 심한 반발이 있을 것 같고, 또 일본 본국 정부에서 또 뭐 글렌데일 기린비를 철거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거 보면 어쩌면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같은 일본 정부 차원의 조직적 반대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미온적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는 한국 정부의 태도에 대한 비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곳 LA 총영사관은 글렌데일시 평화의 소녀상 제막식에 참석하게 될 경우 자칫 외교적 분쟁이 생길 수 있다며 참석의 소극적 입장을 견제하고 있어 총리까지 나서고 있는 일본과 극명한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로스앤젤레스에서 고발뉴스 박상균입니다. LA 한국 총영사 소녀상 제막식 참석하는지 안 하는지 저희가 끝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저희 데일리 고발뉴스는 인터넷 국민 뉴스의 품격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소녀상 건립을 반대하고 있는 LA 일본 총영사 이름만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준 니미 총영사입니다. 이름이 니미라고 그러군요. 우파 논리 확산 외에도 신상 털기나 역사 왜곡, 욕설 등의 문제가 거론되고 있는 사이트 일베, 일간베스트. 하지만 정작 운영자가 누구인지 여전히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일베와 이런저런 송사를 치르고 있는 사람들은 저마다 경찰이 일베 운영자를 보호하는 듯한 인상을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과연 그는 누구일까요? 일간베스트 저장소, 일명 일베라고 불리는 이 사이트는 하루 방문자 20만에 육박하는 인기 사이트입니다. 자유로운 의사 표명이야 인터넷의 생명이지만 과도한 표현과 관련해서 여러 차례 문제가 되어왔습니다. 특히 몇몇 정치인과 연예인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의 선을 넘어서 결국 사법 처리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심각한 비하나 5.18 광주 민주항쟁 당시 희생자들을 홍어에 비유한 글 등은 국민들 사이에 일베의 존폐와 관련된 심각한 우려를 제기하기에 충분한 사건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정원 선거 개입 사건에 일베 회원들이 동원된 거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될 정도로 보수 우파 진영의 논리를 사회적으로 확산시키는 주요 무대로 떠올랐습니다. 국정원이 일부 일베 회원들에게 지급한 절대 시계는 일베의 현 주소를 보여주는 상징으로 해석됩니다. 지금도요, 일베에 가면 망치부에 신고하고 절대시계 받자 이런 애들 천지예요. 하지만 일베의 실체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조선일보가 현직 의사 박모 씨가 운영해오다 매각했다고 보도한 바 있지만 이 또한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접근하면 할수록 일베의 정체는 오리무중, 의혹은 또 다른 의혹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최근 일베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개인정보를 도용당해서 명예훼손 피해를 입은 프레스바이플 이계덕 기자. 이 기자는 비방 댓글을 단 회원 20명과 함께 운영자를 고소했습니다. 개인 신상 정보, 개인 프로필 불법 정보까지도 사실은 그냥 익명을 통해서 올릴 수 있고, 그것이 또 이제 포털을 통해서 이제 광범위하게 유출되면서 한 번 올라왔을 때 그게 명예훼손 피해 확산의 정도가 다른 사이트에 뭐 수십 배에 달하기 때문에 이거는 일베 회원 개개인을 고소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운영진의 관리 책임에 대한
처벌에 물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고발을 하게 됐고요. 이계덕 기자는 그동안 일베에 올라온 악의적 글들, 이를테면 여자를 합법적으로 강간하는 방법이나 미스 A 수지에 대한 악성 게시물 등에 대한 비판 기사를 지속적으로 작성해 왔는데요. 이 같은 기사들의 불만을 품은 일부 일베 회원들은 이 기자에 대한 비방 글을 올리는가 하면 나아가 이 기자의 개인정보를 알아내서 성인 사이트에 가입한 뒤 마치 이 기자가 범죄 행위를 조장하고 있는 듯한 글을 쓰기도 했답니다. 운영자의 관리 책임을 묻는 이 기자에게 경찰은 의도적으로 운영자를 빼돌리는 듯한 인상을 줬다고 합니다. 고소를 하니까 계속 이제 운영진 부분에 대해서는 빼고 가자는 이야기를 좀 많이 하더라고요. 사실상 운영진에 대해서는 뭐 직접적인 취하를 얘기는 하진 않았는데, 그러니까 뭐 고소는 받고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 근데 개인 의견을 계속 말하는 거예요. 운영진은 안 될 것 같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고발뉴스가 해당 경찰관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경찰이 그 조사 과정에서 운영진을 좀 수사에서 빼고 보호하려고 한다라는 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게 사실인가요? 당연히 말이 안 되죠. 누군지도 모르고 지금 연락처도 모르는데요. 파악해서 출석 요구 보내든 해야죠. 아하. 그리고 또 어차피 운영진도 했고 거기 명예훼손 이건 뭐 제가 뭐 다 얘기할 사안은 아니니까. 경찰은 운영자가 누군지 알지도 못한다는 입장이었는데요. 하지만 일베 운영자에 대한 다른 사건에서도 경찰이 운영자를 싸고 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베 사이트를 최초로 만들어서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민모 씨. 그는 자신이 중학교에 다니던 2009년에 일베 저장소 일베를 만들었는데 서버 증설 작업 중에 자신의 사이트의 컨셉과 동일한 복제 사이트가 만들어졌다며 현재 운영자를 고소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스스로 사이트를 제작을 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이미 제작하고 운영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모방하여서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는 혐의로 저작권법 제136조 1항과 그다음에 부정경쟁 방지법 제2조 남욱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고소를 했습니다. 민 씨 측은 복제 사이트를 운영한 운영자로 조선일보의 의사로 알려진 박 씨, 그리고 신분을 알 수 없는 또 다른 인물 이 씨를 지목했습니다. 세부라는 아이디를 쓰는 사람하고 세드라는 아이디를 쓰는 사람을 고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세부라고 아이디를 쓰는 사람이 박 씨라고 추정되는 이유들을 고소장에 넣었고요. 저번 주에 피고소인 중 박 씨를 소환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어찌된 영문일까요? 그동안 조선일보에 의해 일베 운영자로 알려진 박 씨는 자신의 아이디가 세부도 아니며 사이트를 운영한 바도 없다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 경찰 역시 이번엔 민 씨 측에도 고소 취하를 압박하는 것처럼 느껴졌다고 합니다. 처음에 이제 고소인 조사를 받으러 갔을 때 그때도 그랬고 피고소인을 불렀을 그 당일에도 그랬고 유독 박 씨에 대해서 조사를 하려는 의지가 저희 고소인하고 저희 개인적인 느낌일 수도 있지만 박 씨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지 않고 싶어하는 그런 느낌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해당 경찰관에게 확인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경찰이 고소 취하를 종용했다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고소 취하 적용은 사실 없고요. 네네. 거기서 일방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네. 고소 취한 사실 그 사건 그대로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 일베 사이트 진짜 주인은 모르시는 건가요? 그럼? 자기네들이 지금 그 세븐가 세든가 그 닉네임 있잖아요. 네. 그 사람 그 운영자가 정확히 누군지도 모르니까. 20만이 모여드는 우파의 대표적인 집결지 일베. 파면 팔수록 정체는 미궁으로 흐르고 그럴수록 의혹은 커져만 갑니다. 보수 매체죠. 뉴데일리라고 하는 곳에서는 일베 사이트를 대한민국 커뮤니티 사이트 중에서 애국적 시각이 가장 강한 곳이라고 평가한 바 있고요. 우파 농객 조갑재 씨는 박근혜 대통령 선거 공신 중 하나다라고 꼽았는데요. 공신이면은 운영자가 나와서 상을 받아야 되는데 이 애국자 불행히도 얼굴이 없습니다. 어째 좀 수상하지 않습니까? 고발 기자를 20년 하면서 생긴 확신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정체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유는 대개 그의 신원이 찜찜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짐작가는 기관이 있기는 한데 좀 더 취재를 해봐야겠습니다. 시간은 늘 진실의 편이니까요. 철탑은 종종 까치가 둥지를 트기도 하지만 까치에게도 그리 살만한 곳은 못 되죠. 하물며 그곳에 300일 가까이 농성 중인 사람,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격려하겠다고 방문했던 시민들은 졸지에 폭도가 돼서 일방적으로 내몰리고 있는데요. 멀쩡한 노동자를 철탑 위로 몰아가는 세태. 사람들은 점잠만 빼면서 이 세태를 개탄하지 않고 있는데요. 차마 말로는 할 수가 없었는지 서혜성 교수가 시를 보내왔습니다. 철탑을 위하여. 서혜성의 3분 직설입니다. 3분 직설입니다. 한국은 세계 최고 비정규직과 자영업자 나라입니다. 한국에서 노동자는 반남짓, 날품으로 파견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초등학생 아들의 꿈이 정규직인 나라입니다. 정부 통계만 하더라도 25%가 그리고 노동계 추산 5할이 비정규직입니다. 이는 노동 착취와 노동 배제가 결합해서 창조해낸 강자를 위한 악의 황금 분할입니다. 비정규직법과 파견노동법은 실질적으로 강자의 일방적 지배를 대의제 국가가 성문화한 문명사회의 야만 문서입니다. 약육강식을 제도화한 구조적 폭력인 것입니다. 법률이 언제나 선인 것은 결코 아닙니다. 로마 사회에서 노예법은 성스러운 합법이었습니다. 이 합법에 저항하지 않았다면 이 야만은 지금도 합법일 것입니다. 한국은 또한 터키, 그리스, 멕시코를 빼고 세계에서 자영업자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세 나라는 역사 문화적인 이유로 관광업이 사회 생산 비중을 특별히 많이 차지하는 곳입니다. 날품과 자영업자가 가장 많은 나라에서 납세자, 주권자는 누구인가요? 내가 낸 세금으로 유지되고 있는 국가란 대체 나에게 무엇인가요? 이들이라고 어찌 더 살기 좋은 곳으로 가고 싶은 꿈이 없겠습니까? 비정규직이라고 가고 싶은 마음이 없겠습니까? 수평이동조차 결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들은 식구 중 한 사람만 크게 아파도 전세방을 빼서 사글세로 이사가야 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사글세에서 밀리면 반지하방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내몰리면 어디로 가야 하는 것일까요? 이제 남은 것은 위쪽뿐입니다. 허공과 하늘, 용산 남일 땅과 저 수많은 철탑 농성과 골리앗 크레인이 이를 통곡과 죽음으로 웅변하고 있습니다. 1931년 5월 29일 여성 노동자 강주령이 평양 대동강변 을밀대에 올라 최초로 고공농성을 벌였습니다. 따지고 보면 정자 위 지붕이었을 뿐이고 지붕에 머문 시간은 고작 8시간이었지만 하물며 일제마저 옥중 단식 투쟁을 더한 그의 요구에 굴복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철탑은 어떻습니까? 철탑을 위하여 시 한 편을 읽겠습니다. 철탑을 위하여. 나는 왜 철탑에 오르는가? 더는 옆으로 갈 수 없을 때 나는 땅 밑으로 내려갔다. 지하 사글세. 나는 왜 옥상에 오르는가? 옆으로도 더는 밑으로도 갈 수 없을 때 나는 허공으로 오르기로 결정했다. 주인도 구사대도 경찰도 올 수 없는 옥상 철탑에서만 너를 기다릴 수 있었다. 용산 남일당 옥상에서 울산 철탑에서 나는 허공을 오른다. 내 영토는 하늘뿐. 사글세도 손배 가압류 차압도 없는 곳은 이곳뿐. 고압선을 밟고 선 채 허공의 일부일 때만 나는 자유롭구나. 번지수가 없는 곳에서만 나는 비로소 인간일 수 있구나. 해와 달이 아직 없을 때 하늘에서는 밧줄이 내려올 수 있었다. 나는 이제 어디로 올라가야 하는가?
해는 저렇게 뜨겁게 이글거리는데 나는 무엇으로 해가 되고 달이 될 것인가? 얼마만큼 더 올라야 별이 되고 구름이 되는 것인가? 나는 왜 철탑에 오르는가? 옆으로도 밑으로도 갈 수 없어. 나는 왜 옥상에 오르는가? 내 쫓긴 동물조차 오르지 않는 철탑에서 내 목숨마저 비정규직인 채, 내 인생마저, 내 사랑마저 파견인 채 옆으로도 밑으로도 더는 갈 수 없어. 나는 불타는 옥상을 오른다. 나는 오늘 또 위태로운 철탑을 오른다. 3분 직설이었습니다. 남부지방 폭염이 2주째 계속되면서 벌써 3명이나 죽었대요. 300명 이상이 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중부지방도 이제는 더워질 것 같습니다. 고발뉴스도 다음 주부터는 후배들 돌아가면서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다음 주 내내 즐기실 수 있도록 곽직사 청청래 편, 그리고 강신주 박사 편 이렇게 만들어 뒀고요. 바캉스 특대호죠. 12.19 부정선거 완전 정복 편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이거 만드느라고 저희 고생 좀 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신문 고발뉴스.com은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니까요. 중요한 뉴스는 계속 뉴스 홈페이지랑 SNS를 통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계속 서울에 남아서 촛불이랑 기자회견 취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덥고 짜증나는 일들만 계속되고 있지만 데일리 고발뉴스가 특종 하나 선물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가오는 8월 23일이죠. 8월 23일 앞으로 한 달도 채 안 남았는데요. 그날이 바로 선선한 가을이 시작된다는 입추라고 합니다. 깜짝 놀라셨죠? 뉴스 독립군 데일리 고발뉴스 2013년 7월 25일 목요일 순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한국 독립군의 백만 용사야